지금은 연세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공경용입니다. 이 실험은 키스트의 이지영 박사님, 남성호 박사님, 정창열 박사님, 연세대학교의 이태규 교수님께서 많은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수소 발생 촉매인 코발트 보라이드를 니켈 폼 위에 담지시켜서 NaBH4 용액에서 수소 발생을 한 실험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처음에 background and goal, 그 다음에 벤치 타입의 experiment setup, 이것은 지금 COB 촉매에 대한 성능을 체크하기 위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코발트 캐탈리스트에 대한 리설트, 그 다음에 그 촉매로 만든 360W PEMFC의 수소 발생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고, 그 다음으로는 컨클루딩 리마크블로 발표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수소를 저장하는 물질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탈 하이드라이드인데, 이것은 안정하고 운송하기 편리하지만 질량 밀도가 매우 낮습니다. 두 번째는 컴프레스드 하이드로겐인데 압축수소입니다. 이것은 안전하지도 않을 뿐더러 볼유메트릭 덴시티가 낮습니다. 액화수도 리퀴드 하이드로겐은 볼륨, 질량 밀도는 높지만 가격이 비싸고 운송하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케미컬 하이드라이드라는 수소 저장 물질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질량, 부피, 밀도가 높고 이동용, 그다음에 안전성에 있어서 다른 것들에 비해서 우수합니다. 다음. 그러면 지금부터 간단히 NaBH4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디움 보로하이드라이드의 수소 발생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한 개 1몰의 NaBH4가 2몰의 물을 만나 촉매 반응을 하면 4개 분자의 수소와 NaBO2를 생성하는 발열 반응입니다. NaBH4의 장점은 비가연성이고 안정적이며 반응물은 수증기입니다. 수소 저장 효율이 높고 0도씨에서 수소가 발생합니다. 촉매 선택적 수소 발생이고 수소 발생 속도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리사이클이 가능하고 환경적으로 무해한 생성물입니다. 그래서 NaBH4 용액은 이동용 PEMFC 시스템의 수소 공급원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NaBH4 용액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NaBH4 용액의 가장 큰 장점은 상온, 상악, 알칼리에서 안정적입니다. 위식을 보시면 이 용액은 자발적으로 수소 반응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H가 높아질수록 로그 스케일로 수소 발생 속도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약 pH 14일 때 반감기가 430일이 됩니다. NaBH4 용액을 안정화를 위해서는 염기성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안정화된 NaBH4 알칼라인 용액에서 촉매를 사용하는 수소 발생률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 그러면 왜 코발트 보라이드를 선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의 연구를 보면 NaBH4 용액에서 수소를 발생하는 촉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성능이 좋았던 건 루세늄인데요. 루세늄은 귀금속 촉매여서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좋은 코발트 보라이드를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발트 보라이드 파우더 촉매는 컨티뉴어스 프로세스에서 제어하기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발트 보라이드 촉매를 담지를 시킬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 담지체로서 니켈폼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니켈폼의 장점은 포러스 메탈리얼이어서 볼유메트릭 덴시티가 높고 화학적으로 안정합니다. 여기서 화학적으로 안정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소디움 보로하이드라이드 용액에서 수소가 발생하는 과정은 높은 알칼리에서 발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수소
수소 발생 시스템에서 저희 담지 촉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열적, 화학적 안정성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니켈폼과 COB 촉매 간의 물리적 결합력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수소가 많이 나와야겠고, 그 수소 발생률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만든 촉매 제조 과정은 간단한 촉매 제조 과정과 수소 발생 반응기의 수소 발생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측 표를 보면 이것은 지금 저희가 촉매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COCl2 수용액과 NaBH4 수용액 두 개를 놓고 그 니켈폼으로 번갈아 가면서 디핑을 합니다. 그리고 중류수로 씻은 다음 드라이 시키고 아르곤 조건으로 2시간 동안 소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소 발생률을 측정하였고 표면 분석을 하였습니다. 표면 분석은 XRD, SEM, TGDSD, ICP-MS로 측정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수소 반응 장치의 수소 발생 과정, 반응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리액터 안에 저희가 만든 촉매와 NaBH4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열이 발생을 하는데요. 열이 발생을 하면 리액터 온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정확한 수소 발생률을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쿨링을 하기 위해서 워터 자켓을 설치하여 순행식으로 쿨링하였습니다. 그리고 라인을 따라서 수소와 수증기가 같이 나오는데 그 수증기는 실리카겔이 들어있는 워터 트랩을 통해서 제거하였고 순수한 수소만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좌측에 있는 건 디핑 메서드를 하기 전에 있는 니켈폼입니다. 그리고 우측은 아모포스 COB가 코팅이 된 니켈폼입니다. 이 과정은 다른 담지 촉매와 달리 바인더가 없이 다이렉트 코팅을 하여서 촉매 활성 표면적이 줄어들지 않았고 무게는 2배로 증가했는데 두께 변화가 없습니다. 즉 그건 니켈폼 안에 COB가 잘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COCl2 농도 변화에 따른 농도 변화와 NaBH4 용액으로 촉매를 만들었는데 그 COCl2 용액의 농도 변화를 시켜서 수소 발생량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촉매를 만드는 과정은 COCl2 용액과 NaBH4 용액에 니켈폼이 번갈아 가면서 디핑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COCl2의 농도에 따른 수소 발생률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 NaBH4와 NaBH4 용액의 조성은 가만히 놔두고 COCl2의 농도를 변화시켜서 수소 발생을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오른쪽 그래프에 나와 있고요. 컨버전은 약 한 90%가 되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COCl2 농도가 증가할수록 아모포스한 COB가 많이 생성이 돼서 수소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다음은 촉매를 소성하기 위해서 TGI, DSC 데이터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아르곤 컨디션에서 분당 5분씩 측정하였고 룸 템퍼레이처에서 220도까지는 디섭션이 일어났고 220도 이상에서는 크리스탈리제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성 온도를 200도, 300도, 400도, 500도로 잡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드라이한 촉매에서 200도로 소성을 하면 수소 발생률이 높아졌고 300도, 400도, 500도 온도를 증가시킬수록 수소 발생률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도에서 약 7리터 퍼 미니스 수소 발생률이 나왔고 실제 이건 단위 환산을 한 거고 저희가 실험한 촉매 사용량은 0.06g으로 420ml 퍼 미니스로 수소 발생량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약 한 35W급 PFC를 돌릴 수 있는
수소량입니다. 다음. 그리고 수소 발생 왜 수송 온도에 따라서 수소 발생률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이 샘 사진과 XRD 사진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먼저 드라이에서 200도 사이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300도에서는 약간 결정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400도에 클라우디 쉐이프 과정을 거쳐서 다시 500도에서 재결정화가 일어납니다. XRD 데이터를 보면 드라이에서 200도까지는 아모폴스한 COB 형태, 즉 아무런 피크가 잡히지 않고 300도에서 약 한 44.54도에서 코발트 픽이 한번 잡힙니다. 그리고 400도에서는 다시 아모폴스한 형태가 되고 500도에서 다시 44.28도 정도에 다시 코발트 픽이 잡힙니다. 300도에서 500도 사이의 변화는 코발트가 HCP에서 FCC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 이게 맞죠? 이것은 지금 샘 결과와도 매우 일치합니다. 결국 이 수소 발생 속도와 샘 그리고 XRD 데이터를 비교를 하면 수소 발생은 아모폴스한 COB가 가장 많이 나오고 HCP 상태의 코발트, 그 다음에 FCC 상태의 코발트 수준으로 수소 발생량이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만든 촉매로 360W용 PEM-FC 수소 발생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이 탱크 안에는 NABH9 용액이 있고 이걸 펌핑을 하여서 리액터로 들어갑니다. 이 리액터에는 이제 저희가 만든 촉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힛 익스체인저를 통해서 온도를 쿨링시키고 가스 리퀴드 세퍼레이터에서 가스만 다시 나와서 수소가 워터 트랩을 거치면서 약간의 남은 물들을 제거하게 되고 나머지 MFM을 통해서 정확한 수소량을 측정하였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리액터를 만든 지금 거기에 있는 리액터 사진인데요. 첫 번째 리액터로 대략적인 실험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 리액터로 그 다음 장에 결과를 냈습니다. 이 두 번째 리액터에 있는 것은 단열을 하기 위해서 히팅 테이프를 감쌌고요. 이 리액터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고 촉매는 3x3 촉매가 3개가 들어가 있고 촉매 타입은 C40 N21입니다. 여기서 C40는 COCR2 농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리액터 사이즈는 가로 9cm, 세로 4cm, 높이 1.5cm로 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8분의 1이 들어가는 곳이고 4분의 1이 나가는 곳인데 이 안에서 수소 발생을 하면서 부피가 팽창이 돼서 4분의 1 라인으로 리액터에 무리 없이 4분의 1 라인으로 좀 더 많은 수소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 인넷과 아웃넷의 라인의 크기를 다르게 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소 발생에 대한 결과인데요. 위에 그 빨간 선은 그 리액터의 온도이고 아래는 세퍼레이터의 온도, 그 가운데에 있는 건 수소 발생량입니다. 이 실험에서 NABH4 솔루션은 약 2.4리터 정도 사용하였고 그 솔루션은 NABH4 20%와 NaOH 0.5%로 만들었습니다. 펌핑 레이트는 18cpmin으로 하였고 수소 발생량은 약 분당 6.9리터가 나와서 360W급 PEM-FC 수소 발생 시스템을 돌리는데 무리 없는 적당한 반응기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자면 제일 첫 번째는 아모폴스한 COB가 가장 NABH4가 많이 생산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성 온도가 200도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냈고 세 번째는 이 촉매를 통해서 수소 공급 시스템을 만들었고 포터블 PEM 시스템도 제작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